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한 교통교육을 받고 경찰관 입회하에 실기 시험을 치러요. 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지난번에는 한국에는 있지만 독일에는 없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독일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병원 통화요금. 독일에서는 병원으로부터 전화로 단순한 결과를 받는 것도 유료예요. 한국에선 무료죠. 검사 후에 이상 없습니다 라는 결과만 전화로 통보받아도 4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해요. 낚시 면허증. 독일에서는 낚시를 하려면 먼저 낚시 면허를 취득해야 해요. 자전거 교육증.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한 교통교육을 받고 경찰관 입회하에 실기 시험을 치러요. 자전거가 없는 학생은 경찰서에서 빌려주고요. 합격하면 자전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증도 받아요. 실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전거의 다음 방향을 팔로 신호하는 거예요. 자전거의 방향을 바꾸기 전에 미리 팔을 벌려서 바꿀 방향을 표시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자전거와 사람, 자전거와 자전거,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에서 안전 운행을 하도록 교육받는 거예요. 여권 정보. 한국에도 여권이 있고 독일에도 여권이 있는데 기재사항 중에 독일 여권에만 있는 것이 있어요. 눈 색깔이랑 키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여권을 갖고 있어서 당연히 눈 색깔과 키가 여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독일 영주권에는 키와 눈 색깔이 기재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눈은 무슨 색인가요? 혹시 까만 눈? 저는 어릴 때부터 저의 눈동자 색은 까만색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까만 눈이다 라고 늘 말했고 노래 가사에도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30대 초반에 어떤 외국인이 제 눈이 밤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내 눈은 까만색이에요 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제 눈은 밤색, 브라운이에요. 성인용품 매장 쇼윈도우. 한국에서 성인용품 매장은 쇼윈도우가 없죠? 가게 안을 볼 수 없도록 가려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서울 명동에 갔더니 신세대를 위한 성인용품 매장으로 쇼윈도우에 좀 보여주기는 하더라고요. 독일의 성인용품점은 쇼윈도우가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정책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썸머타임. 해가 긴 여름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연합 가입국들이 동일한 시간으로 원활한 교류를 하고자 만든 썸머타임인데 효율성이 적고 건강에 안 좋아서 폐지하자는 나라들이 많아요. 하지만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아직 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연합이라서 몇 개의 나라만 원한다고 폐지할 수는 없고 여러 조건에 맞아야 해요. 육로로 외국 가기. 한국은 북쪽에 북한이 있어서 외국 여행을 육로로 갈 수 없잖아요. 독일은 대륙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걸어서 혹은 자동차로 외국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이정표에 외국이 표시되어 있고요. 걸어서 한 발 내딛으면 외국에 있게 되기도 해요. 자동차로 스위스 북쪽에서 출발하여 리히텐슈타인을 지나고 오스트리아 서쪽을 거쳐서 독일 남쪽으로 운전을 하면 1시간 안에 4개 나라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무인 꽃 판매. 꽃밭이 있는데 무인으로 꽃을 파는 거예요. 손님이 알아서 꽃을 자르고 계산을 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현금이 노상에 있게 되니까 돈통은 보통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전에는 이 콘크리트 돈통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페이팔로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네요. 이런 꽃밭이 도시 외곽에 종종 있어요. 꽃 종류는 보통 4-5가지 정도고요. 이런 꽃밭이 있으면 지나가면서 꽃을 볼 수 있어서 좋고 주말 포함 24시간 영업이니까 언제든지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전차. 한국에는 전차가 없어졌지만 독일에는 있어요. 전차는 전용 선로가 있지만 자동차와 겸용인 곳도 있어요. 자동차와 전차 겸용 도로에서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도로가 분리되는 지점에서 전차 선로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길을 잘 보면서 운전해야 해요. 전차에는 단말기가 없어서 종이로 된 표를 사용해요. 기계에 삽입하면 승차한 시간이 인쇄돼요. 버스에도 단말기가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팁.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배달을 시키면 통상 음식의 10%를 팁으로 줘요.
독일에서는 식대에 팁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종업원들이 적은 월급을 받고 팁으로 수입을 충당하기 때문에 팁을 주는 거예요. 서비스가 영 아니다 싶으면 안 줘도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10%, 서비스가 아주 좋으면 그 이상을 주는 게 좋지요. 경찰서 문. 한국에서는 경찰서에 들어서면 경찰관들을 바로 마주할 수 있죠. 즉시 뭔가를 문의할 수도 있고 긴급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독일에는 경찰서 입구가 다 막혀 있어서 경찰관들을 볼 수 없어요. 벨을 누르면 경찰관 한 명이 나와서 용무를 물어요. 경찰서를 촬영할 수 없어서 내부를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공무원 서류 분실. 관공서에 서류를 보냈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서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독일에는 간혹 있어요. 그 경우에 공무원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서류를 다시 준비하던지 포기해야 해요. 문패. 한국의 문패에는 이름이 적혀 있죠. 독일의 문패에는 학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이름 앞에 박사를 표시해서 누구든지 자신이 박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요. 박사학위가 있어도 이런 표시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이 전통을 따라요. 지하실. 독일에는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모두 지하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택 건설비가 비싸서 요즘 짓는 단독주택에 지하실을 짓지 않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하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하실 크기는 건평 크기와 같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지하실을 여러 방으로 나눠서 사용해요. 빌라나 아파트는 지하실을 세대 수만큼 나눠서 한 세대씩 한 칸을 배정받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기에 좋아요. 비스듬히 여는 창문. 독일의 창문을 여닫이로 열 수 있는 것은 한국과 같은데 독일의 창문은 비스듬히 열 수도 있어요. 창문을 비스듬히 열 수 있어서 창문 앞에 장식을 둘 수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올 때도 창문을 열어둘 수 있어요. 학년 반복. 독일에서는 성적이 어느 이하로 내려가면 한 학년을 다시 다녀야 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제도가 적용돼요. 공부를 잘하면 월반도 있고요. 한 학년을 다시 다닌다고 누가 놀리는 일도 없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해요. 성적이 아주 나쁘지 않은데도 제대로 공부하려고 자의로 한 학년을 다시 다니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해요. 한국에서 수, 우, 미, 양가 중에 성적이 모두 양 이하일 경우 한 학년을 다시 다니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